미국에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집 사지 마라. 엄청난 경고입니다. 서민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죠. 네, 집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를 했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속내는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기지금리 14년 만에 최고를 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경고,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사실은 이거 미국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경고입니까? 파월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인데 이 연준은 뭡니까? 네, FRB라고 하죠, FRB. 자, 금리를 결정하는 FRB.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FOMC입니다. FOMC 회의인데, 자, 파월 연준 이 뭡니까? FRB는 누구 거라고 했죠? 소유주가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미국의 경고, 집 사지 마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유태인의 경고입니다. 금리를 올려놓고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실은 금리를 올렸던 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죠. 0.75포인트를 올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던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잉여적인 확대 해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뭐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금리 올렸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쇼를 하는 겁니다. 집 사지 마세요. 집이 또 들어가는 거죠. 왜? 집값이 올라가서 임대료가 폭등했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 이 집 때문에 발생했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차 오일 쇼크 때는 유가 때문에, 지금과 그 전에서는 이제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집값이 상승을 해서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서, 네, 물가가 이제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고는 아니고 연준, FRB라는 유태인 소유의 이런 파월 의장이 했던 것이 바로 집 사지 마세요라는 것이다. 이 속내는 무엇이다? 마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거다. 그것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데자뷰가 떠오르죠. 미국에서 지금 집 사지 마라, 이런 지금 얘기. 네, 우리 데자뷰 한번 볼까요? 집을 파는 게 좋겠다. 지금 이제 지난 정권에서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아닙니까? 예, 보세요. 지금 집 사지 마세요. 네, 엊그제 나왔던 얘기고, 네, 지금 몇 년 전에 나왔던 거는 집을 파는 게 좋겠다. 사지 마라, 파는 게 좋겠다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언제 이런 말을 하죠? 사실은 집이란 것은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집주자, 집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데, 이 집이란 것은 뭡니까? 사유재산입니다. 네, 웃깁니다. 이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라는 거는 나 처음 봅니다. 살다가. 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도 이제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정부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파월이 사실 유태인 쪽에 있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은 사기업이지만, 네, 민간 기업이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한 몇 프로 정도는. 이거를 왜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거를 뭐 간섭을 합니까? 의식주에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의식주인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다급할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다급할 때.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할 때입니다. 목적성. 네. 자, 1번.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남의 사유재산까지 언급할 정도면 목적성이 분명하게 있다. 2번이 뭡니까? 다급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네, 뭔가 다급해요. 다급함. 뭔가 다급함과 절실함이 지금 뿜어져 나오는 거죠. 네, 이 절실함과 다급함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목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한쪽에서는 집값을 사실은 올리려고 했던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뭔가를 이쪽에서 원하는 것, 한국에서 이제 이전 정권에서 원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미국에서는 빨리 절실하게 다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빨리 없애려고 금리를 올리고 했던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비트코인을 없애고 정상 궤도로 경제를 올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계속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다 죽어나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한강다리 다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뭔가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은행 지금 모기지 금리입니다. 미국은 이게 모기지 금리를 이거 발표합니다. 매일. 네, 이 달마다 계속 이렇게 사이트에 가시면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게 없죠. 그냥 개별 은행마다 제 금리가 다 다른데 자 이게 보시면은 5.65%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죠. 네, 빅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이 갭을 보세요. 지금 이 스프레드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5.65가 됐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거의 4%죠. 이 4%까지 차이가 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기지 금리하고 기준금리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2% 정도입니다. 2% 아닌 경우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4%까지 확대된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미국의 담보대출 금리가 5.75%인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이후 최고치죠. 2008년도에 미국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5.25%였어요.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네, 그때 기준금리하고 모기지 금리는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스프레드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1.75%잖아요. 1.75%에 5.75%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이건 더 심합니다. 이 완전히 좀 구라예요, 구라.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 기준금리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1.75죠. 미국도 1.75%고 한국도 1.75%입니다. 근데 어떻게 7%가 됩니까? 예, 주담대 금리가 어떻게 7%가 돼요? 이 지금 주담대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주담대 금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죠? 여기서 스프레드가 마진 있죠. 마진, 스프레드. 예대 마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대 마진은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존재합니다. 차이. 금리 차이. 근데 이 스프레드 차이가 보통 보면은 막 2%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6%가 차이 나요? 미국은 4%도 차이 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영끌족 비트족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예. 사실은 1.75%라는 미국의 금리 1.75%, 한국의 금리 1.75%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저금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얼만큼 저금리인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똑같죠? 1.75%. 역사적으로 보면 1.75%는 어마어마한 저금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지금에 보시면은 2008년 이후 주담대 금리가 최고치라고 했죠. 이때 보시면 금리 보세요. 5.25입니다. 한국, 미국과 동일하게 최고치가 5.25%예요. 한국과 미국 이것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고 1.75 동일하고. 그런데 이때는 주담대 금리가 이때도 7%였어요. 안 넘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주담대 금리와 기준금리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때도 얼마였습니까? 5.6%였죠. 주담대 금리.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5.25%대보다 지금 현재의 1.75%의 금리 하에서 주담대 금리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 그냥 사기예요. 사기. 그냥 사기입니다. 대출 기관들이 그냥 눈 번 돈이라고 하죠. 서민들 그냥 머리에 빨대 꽂아가서 다 빨아먹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다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5.25% 기준금리일 때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밖에 되지 않는 이 자체도 상당한 저금리인데 어떻게 5.25% 2008년도 그때보다 비싸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밀을 딱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서민들, 구체적으로 영끌족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죽여야 돼요. 이거 이 사람들 한강다리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이때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한번 주죠. 급락. 이 패닉을 한번 줍니다. 패닉. 왜 지금 시장에서 패닉을 의도적으로 줍니까? 이 사람들에게 깡통 계좌 만들라고. 깡통 계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대매매 나옵니다. 자, 반대매매 나오면은 자기 전 재산들 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한강다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뉴스 보시면은 한강다리에서 뭐 마포대교 통제 한 해 만에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된답니까? 바닥이 된다는 거다. 이 논리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서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싹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이 매물들을 다 지금 속간해서 다 정리를 해야지 다 팔게 만드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팔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진짜 바닥은에서는 무엇이 되죠? 모든 사람이 다 팔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서 유태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유태인들이 와서 저가에 싹 걷어갑니다. 네, 반대매매 걸린 것들을 우리가 2000년도 우리가 3월달 우리가 지금 채 바닥을 찍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때도 비슷한 논리였죠. 네, 싹 다 걷어간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논리죠. 부동산도 지금 패닉 지금 월급 감당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정리시켜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1.75%밖에 안 되는 기준금리에서 사실은 이건 얼마입니까? 3.75% 정도의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가 되는데 이거 7%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정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못 버티면은 현금 지금 자산이 없는 사람들 못 버티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바닥을 만듭니다. 그 이 바닥을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이클이 우리가 또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차익을 남기고 여기서 들어와서 차익을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무엇이다? 합산의 게임이기 때문에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미국도 지금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맨하탄입니다. 월스트리트 맨하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빠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맨하탄도 하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짧아요. 대부분 오르죠. 네. 근데 이거를 맨하탄의 땅을 더 많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비싸고. 이걸 한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하탄도 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라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여러분들이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 있는 동안 도쿄, 네, 2대 도시인 오사카 중심가의 땅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죠. 중심가는 오르죠. 원래 좋은 곳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여기를 더 많이 사야 되거든. 맨하탄도 더 많이 사야 되고 한국에 있는 좋은 입지에 뭐 아파트라든가 땅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이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겁니다. 네, 강남상권은 지금도 신고가 행진한다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18일자 기사인데 현장에는 초고가 알짜 없어서 못 판다죠. 그래서 비쌀수록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비싼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이고, 네, 지금 어떤 노도강은 매물 적체에 뭐 가격 하락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 부동산도 사이클은 지금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주식도 사이클이 이전보다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 사이클을 이용해서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서민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연끌족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나자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는 무엇입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의도한 준비된 사람들, 결국에는 네, 돈 있는 사람들이다. 이 논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영끌족이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처음부터의 계획을 잘 준비를 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절대로 물리면 안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철저히 항상 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 이 원칙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